안녕하세요, 마스터 최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바로 손목일 거예요. 뭐 단순히 푸시업을 하던 요가를 하던 어떤 스포츠를 하던 간에 손목이 안 사용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손목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어서 되게 쉽게 다치는 게 바로 또 이 손목입니다. 특히 이 손목이 아프면 원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손목이 원래 약한 사람이라서 아프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오늘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운동을 포기해버리는 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손목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핵심적인 내용 하나 딱 집어 드릴 건데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제가 프라이드를 느끼는 연구예요. 현장에서도 이 내용을 몇 개월 수년간 케어를 받으시고 다시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시는 분들이 진짜 눈물 흘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기 전과 후로 나뉠 만큼 중요한 손목에 대한 안목이 탁 트이실 겁니다. 가시죠. 우리 인간의 손목은 복잡하고 섬세해서 관련된 부상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손으로 땅을 이렇게 짚잖아요. 그러면 손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죠. 이걸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문제는 이 손목이 뒤로 젖혀질 때 꽤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먼저 손목이 이렇게 젖혀지면 이 위에 있는 뼈, 바로 이 갈고리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앞쪽 뼈랑 가까워지면서 그 사이에 있는 인대를 압박하고 데미지를 주는 구조입니다. 반복할게요. 손목이 과하게 젖혀지면서 앞에 있는 뼈와 가까워지면 데미지를 주는 구조입니다. 우리 손목을 보호해야 되는 인대에 계속해서 데미지를 주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 사실을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손목이 아프면 뭘 하고 뭘 시킵니까? 맞아요. 무작정 스트레칭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젖히는 능력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충돌은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또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잠깐 참고 하고 일상생활하고, 운동할 때 참고 하고 일상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여러분이 이걸 해결해야겠다고 병원에 찾아갈 때는 언제예요?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을 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꼭 챙겨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제가 기억하기 쉽게 3가지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바로 이 위스트 프레스라는 동작을 마스터 하셔야 되는데요. 힘을 기르라는 의미예요. 손목이 아프면 대부분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는데 가동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니면 스트레칭 줄이고 이 운동을 꼭 포함해 주시고요. 좀 충격 받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저는 손목이 이게 젖힌 게 다예요. 보통 90도까지 올 줄 알거든요. 생각보다 안 젖혀지죠. 그 다음에 손가락 당겨 볼게요. 보세요. 잘 안 따라오죠. 이게 뭐냐면 제 손목은 이미 어느 정도 장력이 굽히는 쪽으로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일부러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동작이 이 위스트 프레스라는 동작인데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양손바닥으로 손바닥을 짚고서 손목을 들면 끝입니다.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한 번만 해보세요. 진짜 한 번만 해보세요. 근데 대부분 안 들립니다. 운동 선수분들도 안 들리는 분들이 더 많고요. 덜덜덜덜 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구나무에서 손목이 들릴 정도로 이거를 훈련을 했어요. 이거를 왜 갭을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냐면요, 이 능력이 어떨 때 쓰이는지 보고 나면 내 손목 진짜 보호할 능력이 내가 없구나, 피부로 와닿을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일부러 손목에 충돌이 나게끔 의도적으로 어깨를 이쪽으로 꺾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손목이 충돌이 원래 나야 되는데 이 구간 자세히 보세요. 손바닥이 저절로 들리죠. 이 구간으로 넘어가도요, 제 손목은 중립 위치로 돌아오는 쪽으로 힘을 쓰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려고 할 때 저는 이거에 반대되는 반응을 할 수가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힘이 없다면 충돌에 반대되는 이 반응, 보호하는 반응을 할 수가 없는 손목인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전에 했던 푸시업 자세에서조차도 이 손목이 안 들린다면 여러분 손목을 보호할 능력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는요, 우리 체중에 가속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체중의 2.5배에서 최고 5배까지에도 무게가 실린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체중의 절반도 못 든다. 그러면
우리가 인지도 못하는 사이에 움직이면서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을지 예상이 되시죠? 운동법은 저는 보통 센서에 도착하면 몸 풀 때 그냥 꾸준히 하라고 추천해요. 도착하면 뭐 가방 딱 던져놓고 옷 갈아입고 이제 뭐 할지 생각하잖아요. 이때 손 짚고 이제 15개 가능한 구간 찾으시고 1분 30초 쉬고 15개 또 하고 1분 30초 쉬고 15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점점 멀리 들 수 있는 무거운 걸 들 수 있도록 목표로 하셔서 3세트를 꾸준히 몇 년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움직이면서 내 몸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싶다 하시면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강조드립니다. 위스트 프레스를 마스터하세요. 여러분들 손목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첫 번째보다 간단합니다. 다행이죠?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바로 손목에 생기는 각도 자체가 원인이기 때문에 이 각도를 줄이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손목에 경사를 만들어주면 손목이 젖혀지는 각도가 줄어들면서 훈련 시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패러렐 바를 사용해서도 손목의 각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이걸 선생님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수업 때 되게 좋아요. 왜냐면 누구 한 명만 손목이 불편하면 야 참고 한번 해봐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당장 이 사람이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도 데미지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 알고 계셔야 될 방법입니다. 자, 이 세 번째가 또 엄청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이 충돌 증후군이라는 것 자체가 과사용에 대한 문제라서 인대가 붓거나 데미지를 한번 먹으면요 더 심하게 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입 안쪽에 볼을 가끔씩 실수로 씹잖아요. 막 상상하니까 되게 아픈데 한번 씹고 나면 볼이 부어 올라서 반복적으로 씹히는 거 뭔지 아세요? 계속 질겅질겅 씹히잖아요. 여러분 과사용하면 할수록 이 충돌은 더 쉽게 발생되고 더 가속됩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훈련 양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 과사용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아프기 전엔 안 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잘 먹히는 훈련 원리를 공유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훈련을 열심히 했다라고 말하면 오늘 했던 내용을 떠올리잖아요. 오늘 하루 훈련하는 그 훈련의 양은 사실 여러분이 일주일, 한 달, 한 시즌 3개월, 1년, 5년을 해낸 훈련 양과 비교하면 정말 눈꼽만큼도 안 되는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성공했냐는 오늘 하루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훨씬 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훈련을 성공했냐, 수행했냐가 오늘 하루 1시간 열심히 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고, 이걸 훈련을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에게 꼭 잘 교육해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로 한번 비유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총이 한 자루 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엄청 많은 총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해나가는 게 이 총알을 총에 넣고 쏘는 거라고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총알을 총에 무조건 계속 넣으면서 하루에 500발 1000발을 쉬지 않고 냅다 갈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아마 아시는 분 있을 텐데 총이 녹아버려요. 총에 불이 붙고요. 총열이 녹아서 어느 순간 총이 더 이상 총으로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 남은 총알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막 집어 던질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총을 관리를 못하면 이 총알 평생 가지고 있어도 못 씁니다. 이게 여러분 잠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 총으로 처음에 500발 1000발을 쏴할 때 고장났던 이 총을요 계속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100발을 쏘고 가져가서 관리해서 다음날 100발 또 쏘고 가져가서 관리하고 100발 또 쏘고 가져가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나가면요 500발 1000발 쏘고 고장날 이 총이 2000발 3000발 5000발 10,000발 이렇게, 저는 총은 잘 모르지만 우리 손목은 10배가 뭐예요 100배도 넘는 양의 훈련을 이런 식으로 하면 수행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훈련 총량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훈련을 하는 이미지를 바꾸셔야 되는데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오늘 쏠 수 있는 총알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지가 막 두두두두 이렇게 쏴버리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장인은 스나이퍼처럼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단 한 발을 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집중을 해서 훈련을 하셔서 단 몇 발이라도 이 타겟을 맞췄냐 못 맞췄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쏘다보면 뭔가 맞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이 아니에요. 단 한 발을 쏘더라도 집중해서, 아까 전보다 단 한 번을 하더라도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훈련을 해나가야지 손목을 아끼면서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잘 이해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배경은 우리 손목은 구조적으로 계속 젖혀지는 관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젖히려고 스트레칭을 할수록 충돌은 더 심해지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훈련으로는 솔루션대로 위스트 프레스라는 이 동작을 마스터하셔서 내 훈련의 총량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이 능력은 여러분 손목을 계속 보호해 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손목 피로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 경사를 만들어주거나 하는 방법으로 아프기 전에 현명하게 훈련을 꾸려 가셔야 되는데, 세 번째,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총량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과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훈련 총량의 원칙에 따라서 장기적인 해안을 가지고 훈련을 분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훈련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아무리 많은 총알이 있어도 못 쓰게 됩니다. 집어 던져봤자 그냥 돌멩이밖에 안 돼요. 이해되셨죠? 끝. 개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비법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프라이드를 많이 느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고요. 이번 비법서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비법서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성장에 지름길을 터드릴 마스터 최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